대구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여름방학이 끝나는 다음 주부터 매일 등교합니다. 계속된 장마로 대구 경북에도 최대 4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기록적인 강수에 약해진 집안이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긴 장마에 복숭아 낙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3개 중 하나꼴로 수확전에 떨어진 건데 1년 농사를 망친 농민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경주 황성공원에서는 한국의 라벤더라 불리는 맹문동이 만개했습니다. 보랏빛이 매력적인 꽃, 맹문동 군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이달 초부터 계속된 장마로 대구 경북에도 최대 4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산지가 물을 가득 머금고 있어서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이번 장맛비에 대구 경북은 79건의 크고 작은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봉화군 무랴면 일대에선 태양광 시설의 비탈면이 무너져 아래에 있던 축사를 덮쳤습니다. 이 앞선 지난 2일에는 봉화군 명호면에서 경사진 태양광 시설의 토사가 유실돼 농경지가 매몰됐습니다. 영천에서는 신영면 화남리 28번 국도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계속된 장맛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 위의 바위와 흙더미가 도로 위로 떨어진 겁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을 지나던 차량 4대가 파손됐고 철로 된 중앙분리대는 부서졌습니다. 도로 위로 무너져 내린 토사와 낙석은 모두 치워졌지만 비탈면이 여전히 위태롭습니다. 완전 복구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천시와 도로관리청인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는 28번 국도 연정교차로에서 가편교차로까지 양방향 통행을 제한하고 복구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달성과 안동 영주 등 대구 경북 6개 시군에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 산림당국은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적인 사전 대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사태 발생하기 전에는 몇 가지 증상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땅이 웅웅거리거나 경사면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이 관측되기도 하고요. 계곡물에 흙탕물이 밀려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지 않는데 경사면에 나무가 흔들린다거나 면에 흙이 무너지고 또는 낙석이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산사태 징후 등 작은 위험이라도 감지되면 신속히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가뭄이 지나간 뒤에는 수확할 것이 있지만 장마 뒤에는 거둘 게 없다는 옛말이 있죠. 그만큼 장마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크다는 뜻인데요. 유례 없는 긴 장마에 수확을 앞둔 복숭아도 30% 이상이 땅에 떨어지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질퍽한 땅 위로 수확을 앞둔 복숭아들이 나뒹굽니다. 물러터진 열매들은 까맣게 썩어갑니다. 나무에 달려있는 복숭아도 껍질이 터지거나 군데군데 짓물렀습니다. 따는 것 못지않게 버려야 할 게 많을 정도입니다. 7, 80%는 다 낙과가 되는 현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착황이 너무 안 좋죠. 상품화가 되는 거는 일단은 내보내고 보면은 인건비에도 못 미치죠. 지금 사실적으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긴 장마에 복숭아 낙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북 복숭아 주산지인 청도와 경산, 영천 지역의 복숭아 30% 정도가 수확 전에 떨어졌습니다. 일조량이 크게 줄어든 데다 비 때문에 나무 잔뿌리가 썩으면서 복숭아 나무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습한 날씨 탓에 잿빛무늬병이나 탄저병 같은 병해충 발생도 늘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잿빛무늬병이라든지 탄저병 적용 약제를 방지해 주시는 게 좋고, 일단 비가 이제 배수가 잘 되게 배수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유례 없이 긴 장마에 1년 농사를 망친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장마철이 계속되면서 눅눅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곰팡인데요.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홍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무실 천장 한쪽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연이어 계속된 장맛비에 비가 새면서 곰팡이가 핀 겁니다. 비가 계속되면서 미처 손 써볼 새도 없이 곰팡이는 천장을 뒤덮었습니다. 또 다른 집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벽면에 곰팡이가 얼룩처럼 피어 있습니다. 급하게 장판으로 가려뒀지만 곰팡이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한 달 넘게 계속된 장맛비에 곰팡이가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습도가 90% 이상 올라가는 데다 더운 날씨로 기온까지 높아 번식 속도가 평소의 3배 가까이 빨라지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번식을 위해 곰팡이가 공기 중에 퍼뜨리는 포자. 포자가 사람들의 호흡기로 들어오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자극제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가볍게 지속적으로 되면 천식 환자나 그런 경우는 이제 천식이 악화되거나 또 천식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곰팡이 자체가 몸에 또 그런 곰팡이의 폐렴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전문가들은 한번 곰팡이가 생기면 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어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집안 환기를 자주 해 통풍될 수 있도록 하고 비 오는 날 보일러를 잠깐 틀면 습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곰팡이균을 공기 중에 퍼뜨릴 수 있는 에어컨의 경우 내부에 곰팡이가 필 수 있기 때문에 필터 청소를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장마철 침수 사고를 당했을 때는 가능한 이른 시간에 물기를 제거한 뒤 환기를 시켜 실내를 건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장마철 불청객 곰팡이, 각종 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네, 장기간 쏟아진 비로 우울한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잠시 꽃 보면서 마음 달래보시죠. 보랏빛이 매력적인 꽃 맹문동, 한국의 라벤더라고도 불리는데요. 맹문동이 장관을 이루는 경주 황성공원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푸른 소나무가 보라색 용단을 깔고 앉은 듯 나무 그루터기마다 맹문동이 고운 빛깔을 뽐냅니다. 방울방울 총총이 달린 작은 꽃들이 만든 군락은 마치 숲속 요정이 사는 다른 세상 같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은 쉴 새 없이 셔터를 누르고 꽃밭 어디를 찍어도 렌즈에 담는 대로 그림이 됩니다. 처음 왔거든요. 그 블로그 통해서 사진으로만 접했는데 너무 색깔도 곱고 다행히 날씨도 좀 습하고 덥지만은 그래도 참 사진 찍을 만하고 참 좋았습니다. 맹문동은 뿌리 모양이 보리와 비슷하고 겨울에도 잎이 시들지 않는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공기 정화 효과는 물론 그늘에서도 잘 자라 공원 인기 작물로 꼽힙니다. 경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황성공원에 맹문동을 심기 시작해 올해 1.5헥타르, 축구장 크기 2배가 넘는 꽃단지를 완성했습니다. 2015년부터 이제 조성을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면적을 넓혀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블로그나 SNS 통해서 입소문을 탔는지 이제 멀리서도 많이 찾아와주고 계십니다. 1년에 한 번 이맘때 절정을 이루는 맹문동은 9월 초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대구 경북에선 보름 만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0명을 기록했습니다. 대구에서 지역사회 감염을 통한 확진자는 지난달 4일부터 39일째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구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전날과 같은 6,945명입니다. 경북 누적 환자 수도 전날과 같은 1,411명을 유지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지역 감염 23명, 해외 유입 11명으로 전날보다 34명이 늘었습니다. 대구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달부터 정상 등교를 합니다.
대구교육청은 이번 여름방학이 끝나고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하는 18일부터 정상 등교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대구의 경우 39일 연속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감염 안정세로 접어든 가운데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등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초중고는 매일 등교를 하지만 유치원은 정상 등원과 함께 2부제 등원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반발해 오는 14일 동네 의원도 집단 휴진을 예고했는데요. 경북도가 진료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북도는 응급의료기관 38곳에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강화하고 도군립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보건소 등 559곳은 기관별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휴진하지 않는 병의원에 대한 정보는 복지부 콜센터 129번과 각 시군 보건소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임시 공휴일까지 최대 4일간 휴진이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투약이 필요한 만성 질환자는 휴진 전 미리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군위 의성에서 새로운 역사를 맞이합니다. 국방부는 오는 14일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군위 소보와 의성 비안 공동 후보지를 최종 이전지로 선정합니다. 대구시는 위원회가 최종 이전지를 확정하면 오는 18일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전 부지 선정을 두고 갈등을 겪었던 통합신공항 사업은 지난달 31일 지역사회가 군의군의 합의를 끌어내면서 공동 후보지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오랜 세월 가로막혔던 화진해수욕장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육군 2작전사령부가 해수욕장을 맡고 있던 군 부대 담장을 철거하기로 하는 등 상황이 크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수욕장 안에 군부대 시설로 지역사회와 오랜 갈등을 빚어온 포항시 송남면 화진훈련장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먼저 해수욕장을 흉물처럼 막고 있던 400m 길이의 훈련장 담장부터 철거됩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육군 2작전사령부는 화진훈련장 담장 철거에 동의했고 태풍이 지나가고 난 오는 12일부터 철거 작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수십 년간 담장에 가려져 있던 화진 해변의 경관이 드디어 개방되는 겁니다. 인근 주민들은 거의 40년 만에 이뤄지는 군부대 담장 철거 소식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38년 동안은 그 주민들이 피해를 얼마나 받겠습니까? 이제까지 뭐 나가라 해도 나가지도 않고 결국은 이제 올해부터 이제 담장부터 허물고. 담장 철거 이후엔 훈련장 내 다른 시설도 하나둘 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시와 인근 주민, 군은 화진훈련장 시설 일부를 철거하는 것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사훈련을 이유로 완강한 입장을 고수해왔던 군이 담장 철거에 동의하고 지역사회와 본격적인 대화에 나섰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진척입니다. 군 시설이 철거되는 만큼 묶여있던 해수욕장 개발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모든 것을 철거하고 난 후에는 포항시에서도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최고의 명품 해수욕장이 되리라고 우리 주민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다음 달 9일 군과 화진해수욕장 활용 등에 대한 상생협력 협약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담장 철거가 사실상 해수욕장 개발의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38년간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었던 송나 화진리 해수욕장이 본격 개발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 침체된 송남면 지역 경제도 많은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항시는 훈련장 시설을 최대한 많이 철거할 수 있도록 군과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수십 년간 군 시설에 발목을 잡혀있던 화진해수욕장 개발에 드디어 총신호가 켜졌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지난 3년간 진척이 없었던 대구 동구 효목 2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대구 동구청은 본사업 계획이 지난달 27일 국토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계획은 마을 주차장과 복합센터 건립 등 9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군은 문제가 됐던 주차장 필지 매입도 필요한 11곳 중 10곳에 대해 매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안동댐 하류 하천 지역에서 실종됐던 30대 남성이 수색 6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1일 오전 11시 40분쯤 안동댐 하류에 있는 조정지댐 오탁 방지막에서 숨져 있는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A씨가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안동댐 일대를 수색해왔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대구 기름값도 3주째 떨어지고 있습니다. 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이 공개한 대구 8월 첫째 주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보다 평균 1.04원 내린 리터당 1,335원이었습니다. 자동차용 경유는 지난주보다 1.07원 내려 리터당 1,136원이었습니다. 석유공사는 미국에서 원유 재고가 늘어 국제 유가가 떨어지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당분간 기름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신임 경제부지사에 하대성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이 내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하 내정자는 36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국토교통부 택지개발과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등 요직을 거쳐 지난 5월부터는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경북도는 빠른 시일 내에 신원조사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 하 내정자를 경제부지사로 임용할 예정입니다. 경주시가 12일부터 관광객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신라대종을 직접 타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타종은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시 정각에 진행되며 경주시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라대종은 지난 2016년 국보 제29호인 성덕대왕 신종을 현대적 기술로 재현한 것으로 일반인에게 타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봉화군이 지역 특산물인 은어를 차에 탄 채 살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행사장을 오는 16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은어 드라이브스루 판매는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봉화체육공원 내성대교 아래에서 진행됩니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봉화 은어를 시중가보다 50%가량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 우리 지역은 대부분 흐린 가운데 큰 비구름대는 물러갔지만 곳곳에 소나기가 산발적인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12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23도, 한낮 최고 기온은 31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다소 그치면서 기온이 점차 올라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구와 경산에는 폭염경보가, 그 밖에 경북 문경, 청도, 경주, 안동 등 대부분 경북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큰 빗줄기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기온도 오르고 습하기 때문에 체감온도와 불쾌지수는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천, 성주, 고령 등 경북 남서 내륙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내리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길고 길었던 장마는 이제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곳곳에 내릴 것으로 보이지만 집중호우를 뿌리는 비구름대는 거의 소강 상태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당초 예상했던 날씨와는 다르게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정보도 있으니까요. 자주 예보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한 주간 흐린 가운데 기온은 올라 덥고 습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및 병해충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관리에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는 얇은 옷도 잘 마르겠습니다. 운동할 때는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하시고요. 세차지수 높습니다. 세차하기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는 0.5에서 1.5m, 동해 남부 먼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